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정유라 씨와 동승 취재를 한 동장민 파리특파원, 김은국 경기대 겸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유라 씨 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아침에도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온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수용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고요. 결국 지금 남부구치소에 갔다가 오늘도 어제랑 똑같은 복장으로 지금 새롭게 조사받으러 오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위나 거기서 구치소에 내주는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이렇게 조사받으러 나오는 어제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구속영장이 떨어졌을 경우라면 이제 네. 수위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되는데 예. 아직 조사를 위한 구치소로 간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절차는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 복장 저대로 그렇죠. 원래 같은 밤을 보냈을 유치장이나 구치감에 가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남부구치소 간 거고요. 오늘 만약에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이 만약 발부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입 재소가 되기 때문에 수위라든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저걸로 입고 나오는 걸 보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인권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네. 하면서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수의를 입는 것, 그러니까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수의를 입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냐. 그래서 네. 운동복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만약에 정유라 씨가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받기 위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서 대기할 때 그럼 첫 번째 사례로 혹시 정유라 씨도 운동복을 입게 되는 건가요? 그랬을 가능성은 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그것이 전국 구치소에 다 확대가 되려면 지침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게 누구나 평등하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정유라 씨가 첫 케이스로 앞으로 이런 제도가 생길 거니까 특별히 운동복을 좀 입힙시다 해서 우리가 흔히 추리닝이라고 부르죠. 운동복을 지급했다면 특혜 논란이 당장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하룻밤 구치되어 있는 동안 저 사복을 그냥 입고 대기하다가 눈만 붙이고 아침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제 구치소의 원래 규정대로 어쨌든 이제 그 실에 들어갈 때는 수의를 입었다가 갈아입고 나온 것인지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운동복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네, 동장민 특파원이 정유라 씨와 함께 동승 취재를 했는데 네. 지난 1월에 체포됐을 때도 봤었잖아요. 네. 그때와 이번에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었나요? 일단은 조금 살이 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작년에 도피를 항상 하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집안에 갇혀서 제대로 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했던 것 같고 오히려 구치 생활에 가면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흰 티셔츠나 흰 운동화 이런 좀 캐주얼한 복장에 거침없는 말 네. 이런 것들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엄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조윤선 전 장관 등은 구치소 생활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헬스케진 모습이었는데 네. 딸은 좀 다른 거 같네요. 그래요. 그 기자들이 다가가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1월에도 재판정에서 사실 재판정이 휴정이 됐을 때 기자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더니 거침없이 네. 15분을 말을 쏟아내서 기자들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어제 사실 제가 계속 동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고 한번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네. 본인은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듯이 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같이 갔던 정유라 송환팀이라고 그러죠. 예. 그쪽에선 어쨌든 이제부터는 체포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그녀가 인터뷰를 하든 안 하든 본인이 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모든 재량은 검찰에게 법무부에게 있다 이렇게 해서 제지를 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원래 같으면 48시간의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에 떨어졌을 때 인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 그랬는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 이유가 이런 이유 같아요. 정유라가 그 당시 체포가 되기 전까지라면 마음대로 사실은 그렇군요. 취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법무부나 검찰 소환팀에서 걱정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좀 손해보더라도 10시간 손해잖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타자 말자 귀국주의라 그러는데 비행기 안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펜하겐에서 암스테르담 올 때 저희가 기자단이 당시에 덴마크 검찰 쪽에다가 한번 인터뷰를 그때까지만 해도 덴마크 검찰이 이제 신병을 갖고 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덴마크 검찰 쪽에도 한번 요청을 해봤는데 덴마크 검찰도 그거는 한국하고 그냥 상의하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내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저희가 판넬을 좀 준비해봤는데 네. 귀국 당시의 표정들 참 다양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면 어떠십니까? 가운데 사진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일단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정. 의외로 굉장히 이게 여유로웠는데 웃음을 짓기도 네, 했습니다. 미소를 인터뷰를 할 띄었죠. 때는 미소를 지었는데요.
전공도 몰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이대 학사 비리에 대해서 입학 취소가 된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유라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근데 전공도 모른다. 대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네. 자, 뭐 단복 입었다는 말은 아니다. 임신 중이라 옷이 맞지 않았다. 승마복이에요. 단복이 예. 국가대표 승마복. 메달은 엄마가 가져가라 그래서 이 대학 저 대학 가져가서 다 보여줬다. 중앙대도 가져갔던 것 같다. 이거거든요. 네. 어제 첫 번째, 자 모친 최순실 왜 구형을 7년 받은 걸까요? 어제는 여러 가지 제목 중에 학사농단, 그거 하나죠. 이대 입학비리 하나만 구형이 7년이에요. 이게 최고형이 5년인데 왜 7년이 나왔나 변호사들이 궁금해 하시더니 뭐 청담고 입학도 이게 위장이잖아요. 지금 중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문서 위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중이 돼서 최고형이 7년 6개월인데 7년이 이제 구형됐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모친은 판결은 아직 기다려봐야 됩니다만 한 5년 내에 판결 받는다고 치면 대학에 가고 싶지도 않은 딸을 어거지로 이대에 밀어넣어서 본인은 감옥살이 하게 됐고 딸은 취소가 당연하다. 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130년 된 명문여대가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어제 최순실뿐 아니고 최경희 당시 총장, 김경숙 학장, 남궁곤 입학처장, 거기에 학점준 유철균 교수, 이인성 교수 다 지금 이제 실형 살게 생겼어요. 예. 네. 그 이대가 지금 명예가 실추됐습니다. 이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복구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나를 왜 그 대학에 넣었어요? 이런 지금 태도잖아요. 그러겠죠. 왜 일이 벌어졌는지 가장 본질, 특혜 대상인 당사자가 난 이건 특혜로 생각 안 한다. 네. 하기 싫은 거였다. 하는 엉뚱 발언을 하면서 어제 좀 국민들도 다 멘붕으로 네. 몰아넣은 답변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혐의는 부인할 수 있겠지만 좀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분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림이 떠오를 겁니다. 차은택 씨가 귀국할 때 어땠습니까? 네. 바로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터뜨리고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 뭐 극단이라든가 문화계에서 닳고 다를 정도로 아주 실력이 있었던 차은택 씨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국민들께 호소하는데 정유라 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죠. 여유롭고 미소 짓고 사실은 정말로 계획된 얘기다. 이 발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인은 131년이 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명문대학 아니겠습니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입학 허가만 해준다면 이대 가고 싶어하는 남성들이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곳을 관심도 없었고 대학도 안 가고 아무런 전공도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아여대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정말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가고 싶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 학벌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입니까? 그런데 대학을 가고 싶지 않다. 네. 전부가 다 사실은 이번 사안과 관계가 본인이 없다는 것,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다. 모든 것을 네. 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에 있어서 주도됐었고 어제 얘기는 핵심 그거 아닙니까? 입학 및 학사비리 아닙니까? 네. 더해서 이제 삼성과의 관련 뇌물이라든가 또는 외화 밀반출 그리고 재산 해외 도피, 은닉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혐의가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단 본인이 연계가 되는 이 학사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이런 표현으로서 일단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것을 여유 있게 미소까지 지으면서 사실 국민들로 봐서는 정말 속 터지고 특히 네. 유아여대 뭐 어제 새롭게 이제 이 총장도 새로 그렇죠. 출범이 됐고 이대가 새로 출범했지 않습니까? 아마 속이 터질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표정, 웃음 다음에 지었던 이 표정 굉장히 짜증나는 네, 것 같은 짜증이네요. 표정인데요. 이 표정은 어떤 얘기를 할 때 나왔냐면요. 네. 바로 엄마 얘기를 할 때 나왔던 표정입니다. 엄마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 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 메달을 들고 가라고 했던 건 그때 제가 이때만 들고 갔던 게 아니라 제가 그때도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 메달 들고 가서
사정판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표정을 지었어요. 핵심적인 게 두 개인데 지금 정유라가 정점에 있는 사건은 두 개예요. 네. 이대의 입학 비리, 학사 관리의 또 비리들. 두 번째로는 승마 관련 이 특혜 지원, 공주 승마 공주다 이런 별명도 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승마를 나는 하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예요. 과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비싼 말을 탔느냐 유럽까지 가서 엄마가 시켜서 한 거다. 그 특혜 받은 거 아니다. 내가 알기로는 엄마한테 듣기로는 6명 지원하는데 내가 그중 하나라고 하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완전한 명피입니다. 저는 이 대학 가기 싫었다는 거는 본심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몰랐다는 거는 허위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교수가 공항에 학생 대리로 차 몰고 나가서 그랬죠. 픽업을 해서 정유라 양 내가 학점 준 교수예요. 학점 잘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주고받은 예. 증언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웬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난 공부 안 했고 학교 안 갔지만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숙제도 냈잖아요. 숙제도 냈고 과제도 사진 찍어서 내서 학점 받을 만한 과제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또 독촉을 하니까 뭐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좀 거짓말로 판명될 네. 것 같은데 지금 그 원인을 특혜를 자기가 받았던 이대 입학하는 특혜, 승마 지원 특혜를 받았던 것을 다 엄마 때문이다. 이건 저는 확실하게 법적으로 정유라는 피해가기 위한 시나리오가 기획된 근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정유라가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수사의 긍정적 신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나쁜 모습은 뭐냐면 울면서 고개 숙이고 아무런 답변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나와버리는 네. 그렇게 하는 게 기성세대의 어떤 포토라인에 대한 대처법인데 네. 정유라는 신세대라서 그런 건지 변호사하고 그 후에 만났겠죠. 그렇지만 질문된 답에 답변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대 부분은 난 전혀 몰랐다. 삼성 부분 6명 중에 1명이었다. 질문된 거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됐는데 네. 분비 안 된 부분, 아이 문제 이런 것들 답변들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아마 이런 모습이 저가 만약에 이 정유라의 변호인이라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암만 준비를 시켜놔도 자기 하고 싶은 말 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저 포토라인에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요. 정유라 입장에 봤을 때 오래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불리합니다. 네. 만약에 저 기회 줬으면 1시간 더 서 있을 사람이에요. 중간에 막았기 때문에 10분, 5분 하고 나왔지.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검찰에서 오늘 수사를 좀 탄력을 받아서 오늘 저녁 때 영장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어떤 말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추측됩니다. 네, 정유라 씨 엄마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 지난 1월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얘기도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자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퇴가 안 들어가요. 그걸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말도 그만 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박원호 전무님이랑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네. 모녀 사이에 뭐 누가 끼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두 사람의 사이가 극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요즘 보면 뭐 딸을 보호하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딸은 정작 나와서 엄마에게 계속 비수를 꽂는 얘기를 하고 네. 지금 재판 과정에서 보면 엄마는 다 부정하는 거를 오히려 딸이 엄마가 시켜서 했다는 걸로 지금 엄마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럴 저 과정에서 지켜보면 굳이 저 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예. 정말 뼛속 깊이 엄마에게 대한 약간 증오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승마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켰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얘기를 보면 대학도 가기 싫은데 했고 네. 결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막았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비뚤어진 모정의 또 피해자다. 이렇게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예. 제가 좀 들고요. 네. 실제로 그때 제가 또 지금 집사라고 불리는 독일에 있을 때 맞아요. 같이 지내던 집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이 싸운다 그래요. 정말 엄마와 딸이 만나면. 네. 그러니까 둘 사이가 딸은 엄마가 시킨 대로 하지만 늘 왜 내가 엄마의 말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지에 불만이 있었고 예. 엄마는 내가 너 잘 되라고 시키는 건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따라오냐 이런 불만이 있었던 네.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요. 아주 심리 구조가 특이한 대목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젊었든 나이가 든 기성세대든 이렇게 취재 카메라가 들어가서 네. 당신 얘기를 막 하면 사생활은 보통 감추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남들이 내 얘기를 알면 기분 나빠하고 네. 아니 당신이 내
나도 아닌데 당사자 얘기를 그런 식으로 전하느냐. 그런데 정유라가 특이한 게 아까 말투를 보면 엄마와 난 사이가 안 좋았다. 아이 문제 때문에도 그랬고 재산 포기하라는 얘기까지도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다 아는 것이 당연하다는 투예요. 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심리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생활이 다 노출돼 있는 걸 마치 즐기는 것 같은 네. 그런 인상까지 주는 대목인데 자 최순실 씨는요. 이 학사 관련 비리 관련해서 재판정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거 비리 아니다. 우리 딸아이는 능력으로 들어갔다. 근데 딸의 입장은 전혀 다르잖아요. 나는 학교에 갈 이 마음도 없었고 자격도 없다고 인정하고 이게 퇴학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일단 모녀 얘기는 완전히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아까 박지훈 변호사 말씀처럼 세부적으로 찌르면 특검이 수사한 모든 것을 정치적 수사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었던 최순실의 논리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네. 자 정유라의 혐의를 밝혀서 정당하게 법이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유라는 특검 시절부터 박영수 특검 시절부터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네. 그래서 정유라가 오늘 구속영장 청구되느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국정농단 전반에서 좀 장시호 씨와 같은 역할에 네. 새로운 정보를 캐낼 수 있겠는가 요거 좀 주목되는 네. 대목입니다. 이 지난 1월 인터뷰 내용 중에 끼고 대화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박원호 네. 이승만협회 전무인데 어제 이 삼성그룹 공판에서 이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사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박원호 이제 부장 승마협회 전무입니다. 전무 네. 같은 경우는 2014년 12월 달에 최순실 그 전화 와서 유연이가 집에서 정유라죠. 유연이가 집에서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하고 상의해보라고 이제 정유라를 만나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엄마하고 상의해라고 말했지만 이 정유라는 난 엄마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건 뭐냐면 정유라하고 최순실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그런 네. 식의 얘기를 좀 했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박원호 전 전무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많이 알고 있었고요. 네. 만약 이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까지 알 가능성도 크다. 이런 의미에서 진술이 의미가 있다 좀 보입니다. 네. 어쨌든 최순실 씨의 모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논란이 됐던 장면이긴 한데요.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여기서 죄를 지켜 살게 해야겠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숙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특히 엄마는 손주 얘기, 딸 네. 얘기를 하는데 딸과는 마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저 소식 같은 거를 정유라 씨가 그 구치소에 들었을까요? 구치소에서 일단 뭐 얘기를 어제 기자회견 들어보면 자기는 잘 몰랐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예. 하는데 어쨌든 거기도 다 그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창구는 많이 변호사들하고 있어요. 접견을 했던 거죠. 변호사들 접근을 계속 해왔죠. 근데 주로 이제 덴마크 변호사랑 했을 테니까 그렇진 않지. 어쨌든 근데 기자들이 계속 면담 신청을 했었습니다. 울보로 구치소에서. 예. 일단 그건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텔레비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식은 다 들었다고 봐야겠죠. 참 엄마와 딸의 마음이 좀 요즘은 딸이 있어야지만 다 부모님들은 좋아하셔서 딸과 엄마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다들 아실 텐데 네. 딸을 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저 장면을 보면 좀 답답한 마음에 들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사실은 자기 자식 고슴도치마저도 하마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까지 보면은 최순실 씨는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은 단순하게 이용하고 그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런 이 욕심을 채웠지 않습니까? 반면에 자신의 딸 정유라 씨와 손자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사실은 저런 장면 처음 아닙니까?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최순실 씨가 무슨 뭐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오직 자신의 딸을 위해서만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딸이 엄마를 엘렉트라 컴플렉스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들이 전형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현장 아닌가. 최순실 씨는 끊임없이 딸을 IOC 선수연도 만들고 금메달리스트 세계를 빛낸 오죽하면 김연아, 박태환을 제치고 정말 그런 예. 인물로 이 정유라 씨를 만들고 싶어서 모든 것을 국정을 농단하면서까지 이런 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유라 씨는 그런 엄마가 싫은 거죠. 그래서 재산 포기 각선이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예. 지금도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무관심한 태도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일그러진 엄마의 그런 자식 사랑 그리고 자식은 역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반항심리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나타난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국가의 시스템
가족까지 망가뜨린 정말 전형적인 잘못된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아들이 네. 있으니까 아들 키워보면 아마 마음을 그때 가서 뒤늦게 아마 알고 후회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맞아요. 정유라 씨도 바로 엄마라는 점이 또 아이러니한데요. 아들 얘기를 할 때는 또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정색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따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따로 들어. 현재도 생활하시는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체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가요? 그건 제가 모르는 본인의 변호사 비용도 포함해서 현재 체류 비용은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들 입국 날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욱하는 마음,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애기가 있는데 제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속상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현재 어떤 점으로 생활하시는 건가요? 네, 모릅니다. 그 체류 비용이 적지 않게 들 텐데 그 돈 정말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아이를 생각한다 그러면 보통 엄마들은 가장 걱정하는 게 생활비, 교육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사실 비덱 스포츠라고 해서 예전에 있던 거기서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월급도 받았고. 월급도 받았고 그리고 뭐 이런 집 얻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생활비를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그런 것이 제가 캄플라데도 이제 대표도 인터뷰를 해봤을 때 뭔가 계약이 맺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최준실 씨가 그 비덱 스포츠라는 걸 캄플라데 대표로 넘길 때 너가 어쨌든 우리 딸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어느 정도 계약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지원을 해왔다고 하는데 정작 저 정유라 씨는 그 아이는 생각한다고 하면서 엄마에 대해서는 시키지도 않은 말을 저렇게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작 생활비, 교육비는 모른다. 참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네. 자세죠. 예. 모른다고 한다는 게 결국은 숨기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준비되지 않았던 네.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 비자금 부분, 네. 재산 도피 부분을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부분들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신이 없는 부분이라면 모르겠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변호사하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변호사가 비행기 안에서 계속 있었다면 더 답변을 줄였을 것 같은데 변호사가 아마 좀 인제 만났을 겁니다. 한국에 오고 조사받기 전에 만났기 때문에 아마 정유라가 자유롭게 얘기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과연 정유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냐 또 발부될 것이냐지 않습니까? 물론 해외로 도피를 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그렇죠. 있지만 엄마와 딸이고 또 미혼모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기 때문에 동시에 구속을 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48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오전, 특히 오늘 정도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혐의만 봤을 때는 이대 그 비리의 종범격이에요. 엄마하고 다른 학장들. 그러니까 엄마가 주범이고. 그렇죠. 종범격이라고 할 수 예. 있기 때문에 혐의만 봤을 때는 범죄 중대성이 높다고 보기 좀 어려운데요. 이제껏 도망댕겼고요. 또 증거인멸율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발부를 하면, 영장을 청구를 하면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요. 다만 정유라하고 최순실을, 이 모녀를 다 같이 넣는 경우는 실제로는 좀 드물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한 명 한 명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발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자, 또 하나의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4번, 5번 계속 받아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인만 했을 때 살짝 얘기하고요. 네. 자, 지금 오늘 오늘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예. 네. 자신의 재판에는 저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요.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이영선 전 네. 행정관의 이 재판에 출석하게 돼 있었는데 강제 구인에도 응하지 않았죠. 네, 어제 그 이영선 행정관이요 최측근에서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인물, 네. 바로 뭐 좌이영선, 우윤전추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영선 행정관은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 거냐면 차명폰을 다수 개설했잖아요. 이것과 또 의료 비선을 청와대로 통과하는 데 역할을 했어요.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한 죄는 아니에요. 국정농단 전체에서. 하지만 중요한 연락책 혹은 이제 이동을 이제 연결한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핵심 증인입니다. 네. 나가야 됩니다. 근데 불출석 사유서도 냈고 여러 차례 거부를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증인인가? 그렇다. 재판부에서 강제 구인을 한 거예요. 근데 강제 구인이
보통 집에 있을 때 숨어 다니거나 도망 다니는 거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잖아요. 구속 상태잖아요. 그러면 나와라. 그럼 재판에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고 그제 나오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완강히 거부를 한 것으로 어제 전해졌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그 이유가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이제 이유를 댔는데 문제는 이게 왜 안 나오는 거냐. 이제 심리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죠. 지금 재판정에 나가는 거 외에는 별 일도 없는 분인데 결국은 나보다 아래, 까맣게 아래 있었던 부하 직원의 재판에 내가 오라가라 한다고 나갈 사람이냐 하는 좀 권위의식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강제 구인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강제 구인 영장이 나오면 말을 하든 말든 그냥 데리고 물리적으로 네.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특검이 발부를 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그런 모습까지 연출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법원 영장이 나왔다 그러면 뭐 이걸 싫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렇다면 증인을 취소하겠다. 다시 한 번 더 고려해보자. 뭐 한편으로는 전직 대통령을 좀 예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동정민 특파원이 와서 정치부 기자할 때 사실 이건 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워낙 박근혜 전 대통령 쪽 그 정치부 생활할 때 많이 취재를 했으니까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이 벌써 6개월 정도 감옥에 가 있는데 네. 혹시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어떤 얘기를? 최순실 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늘 그때 당시에 청와대 기자들도 관심이었죠. 그러나 그때 관심은 오히려 최순실 씨보다는 남편인 정윤회 씨에게 모든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많았고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취재는 많이 있었으나 사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존재는 알고 있었고 뭔가 베일에 쌓여져 있었으나 이미 거기다가 이혼까지 그때 당시에 한 상태였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던 그런 측면이 근데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뭐 연설문도 갖다 주고 또 중요한 인사 기록도 넘겨주고 하면서 네. 최순실 씨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처음에 초기 때 연설문 조금 갖다가 뭐 고치라고 했던 것 외에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사실상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지금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고 재판을 보면 네. 그게 정호성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으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저기는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을 모시겠다고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호위무사처럼 행동했던 사람인데 네. 지금 3인방이라고 했던 사람 중에 사실 2명은 이제 지금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고 정호성 비서관만 지금 있는데 사실 정호성 비서관 자체도 약간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거의 언론과 접촉을 하지 않고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도 많이 접근하기 당시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호성 비서관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분명히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어제 혹시라도 이영선 전 행정관의 이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은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거의 직접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증인으로 출석하면은 말을 해야 하니까 그 장면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좀 그걸 피하기 위해 안 나온 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조력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재판부가 묻는 상황에 대해서 다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들, 지금까지는 뭐 네 아니면 추후에 뭐 이런 정도 한두 마디 말로 모든 부분을 끊어냈기 때문에 네.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한 시각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지만 그 부분이 도리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됐을 거다. 자기가 하는 얘기들이 여과 없이 이제 더군다나 변호인의 이런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더군다나 사실은 그동안에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권위의식과 베일에 쌓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아주 정말 행정관, 경호관 정말 최말단에 있는 직원의 그런 재판에서 증인으로 자신에 관한 얘기들이 다 나온다는 것. 본인도 그걸 참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국정 시스템이 마비된 데한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재판에서 정말로 국민들께 최소한 죄송한 마음은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최소한 대통령을 지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화가 많이 나고 분노가 많은 부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좀 마음과 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영선 전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 시술을 도운 혐의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예전에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좋은
약이 있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고 또 피곤하니까 또 다음날 또 일찍 일을 해야 되니까 그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주사도 놔줄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큰 죄나 된 것 같이 이렇게 한다면 전 대통령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또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합법적이라면 시술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물론 적에 대한 정확한 사건 내 개요는 파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적이 그 안에 기치료하시는 분, 또 경락하시는 분, 또 주사 놓는 분들이 너무 제 집 드나들듯이 청와대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거기에 또 이영선 행정관이 보조를 맞췄던 것, 또 그걸 또 누가 지시했던 것,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이 필요한 건데 어제 결국은 휠체어까지 보내드릴 테니 제발 좀 나와달라는 법원의 요청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자, 국정농단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정민 파리특파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